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아니죠. 주신 분 중에서 저단에서 이제 업시프팅 할 때 변속 충격이 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마침 제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라고 이제 하던 차에 질문을 주셔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다뤘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시프팅을 하면서 레브 매칭을 통해서 이제 변속 충격을 없애는 방식의 주행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업시프팅 할 때 생기는 변속 충격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한 번도 아마 언급을 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초보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 각도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제에서는 이렇게 기어 노브, 그러니까 기어 레버 쪽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각도를 이제 위에서 조금 내려다보는 쪽으로 이렇게 구도를 한번 잡아봤고요. 우선 이제 수동 변속기를 처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기어 조작에 대한 방법부터를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어 조작 방법이라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클러치는 밟을 때는 신속하게 밟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밟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밟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팍 밟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뭐 5단계다 그러면은 이제 5단계가 끝까지 밟은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5단계까지 쭉 가는 그런 느낌으로 밟아주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뗄 때는 조금 이렇게 천천히 떼셔도 돼요. 이제 그 부분이 반클러치가 조금씩 작용을 하면서 변속 충격을 없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밟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한 번에 신속하게 끝까지 다 밟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어는 부드럽게 이제 밀어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기어가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뭐 2단이라던가 3단 이렇게 이제 기어를 넣어 봤을 때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주행 중에도 항상 이제 부드럽게 비슷한 느낌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어 뭐랄까 이렇게 밀어 넣을 때 느낌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손으로 다 기어를 변속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저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약간씩의 마찰을 받아서 이제 부드럽게 기어가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 마찰을 받는 정도가 회전수를 잘 맞춰주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맞게 되면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닥 부드러운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단 기어를 밀어 넣을 때도 항상 아마 수동 변속기를 조금 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밀어 넣을 때도 부드럽게 들어갈 때가 있고 조금 뻑뻑하게 들어갈 때가 있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그런 느낌의 타이밍에 기어를 밀어 넣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하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변속 충격이 생기는 이유가 엔진이 돌아가는 속도랑 이제 미션이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뭐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디스크나 이런 쪽이 두 개의 이 뭐랄까 회전 속도를 보정해주는 과정에서 약간 이 충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냥 변속기를 조작을 하셔야지 충격이 덜한 변속을 이제 하실 수 있고. 자, 설원이 좀 길었는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던 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출발을 할 때 어떤 부드럽지 않은 그런 출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출발 후에, 그러니까 1단으로 출발한 다음에 2단으로 밀어넣거나 할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변속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답글에도 좀 달아드리긴 했지만, 일단 그 뭐 업시프팅이든 다운시프팅이든 이 변속을 끝낸 다음에 생기는 충격, 그러니까 이제 클러치를 밟고 나서 기어를 넣은 다음에 클러치를 뗄 때 생기는 이 충격은 클러치 조작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충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러치를 뗄 때 생기는 충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시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반클러치, 클러치가 붙는 그 시점부터 더 약간 천천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이제 클러치가 붙는 시점이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5단계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클러치가 붙는 뭐 한 2단계부터 0단계까지 그 단계에서는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뭐 그걸 한 5단계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떼신다는 느낌도 좋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더 천천히 부드럽게 떼시는 거죠. 근데 이제 1단, 2단에서 느껴지는 변속 충격이라는 게, 제가 그 질문을 이해를 하기로는 클러치를 이제 떼면서, 그러니까 동력을 붙이면서 생기는 그런 변속 충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을 때 생기는 변속 충격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느꼈어요. 만약에 이제 클러치를 밟을 때 생기는 변속 충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이는 문제가 아니죠. 뗄 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따라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힘을 받은 방향으로 그 움직임을 지속하려는 성격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대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1톤이 대부분 다 넘어가고, 경차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1000km가 다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차체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 힘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 차체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속력이 붙기까지, 그러니까 가속력이 붙은 상태에서는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엔진의 힘을 조금 덜 사용을 하더라도 차가 계속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이제 지금도 제가 기어를 중립으로 빼놓은 상태인데, 동력을 굳이 전달해주지 않아도 차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단에서의 변속 충격은 없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1단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가 가장 타이트하게 이제 보통 대부분 수동차들이 세팅이 되어 있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제 쉐보레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상으로는 현대 기아 차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1단하고 2단의 기어비가 조금 넓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단하고 2단의 어떤 기어비가, 특히 이제 1단 같은 경우에 기어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단에서는 제가 지난 그 악셀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부분이 더더욱 수동 변속기에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1단에서 악셀 조작만 가지고 이렇게 하중이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차체의 거동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게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이랑 그 다음에 악셀링을 하는 그 타이밍의 어떤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1단에서 이제 기어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클러치를 붙인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차가 어느 정도 가속력이 붙기 전까지는 이렇게 멈춰 있으려는 성격이 좀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관성을 받아서 이렇게 가속이 쭉 밀려 나가려는 그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악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엔진 브레이크가 굉장히 강하게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차가 이렇게 앞으로 약간 이렇게 꼬꾸라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에 만약에 클러치를 밟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의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차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차가 이제 멈추려고, 감속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클러치를 밟게 되면은, 물론 그렇다고 차가 클러치를 밟는 순간에 멈춰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속력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동력을 끊어준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게 되면, 1단하고 2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기압이 차이가 조금 큰 편이라서 변속 충격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클러치를 밟아가지고 동력을 끊은 다음에 2단을 넣고 클러치를 붙여주게 되면, 클러치를 붙이는 과정에서의 변속 충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클러치를 얼마만큼 부드럽게 놓아주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이랑 그 다음에 놓는 타이밍이랑 이런 것들이 둘 다가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밟고 놓아버리기 때문에 둘 다 상황에서,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클러치를 놓아주는 상황에서도 이 충격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놓아주는 상황은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좀 부드럽게 놓아주는 거, 그런 게 필요하고,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은 제가 이제 이번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할 때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1단에서 가속을 하면서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는 1단에서 2단 기어 변속을 좀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은 출발을 해서 한 2000rpm 정도 미만까지만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악셀에서 발을 뗀 다음에 클러치를 밟아버리는 게 아니고, 악셀에서 발을 떼는 그 즉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겹친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뗀과 동시에 클러치를 밟는데, 이 두 부분이,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떼는 거 끝, 그 다음에 클러치 밟는 거 시작, 이런 게 아니라 끝나는 것과 시작하는 부분이 약간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 보면은 RPM이 한 2000 정도 갔죠. 그때 클러치를 밟고 바로 2단을 넣어버리면 아무런 변속 충격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마치 이제 자동 변속기가 주행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을 때도 당연히 충격이 없고, 그 다음에 RPM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2단에서 주행을 할 때 이제 엔진이 힘을 받아갖고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뭐 예를 들면 RPM이 한 2000 정도, 그러니까 가속을 진행을 해야 되는, 재빠른 가속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2500 이 정도 선에서 이제 2단이 힘을 발휘를 한다 그러면은, 가속력이 그 정도까지 지금 1단에서 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단을 연결을 해도 그런 저속에서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아무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단에서 RPM을 많이 올리지 않고 한 2000 정도? 2000 미만에서 변속을 해버리면은 이제 RPM이 거의 100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골목길 주행 아니고서는 아마 가속이 무지하게 더디게 될 거니까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한 2000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도 한 2000 정도에서 변속을 해서 1, 2단의 변속 충격,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을 때 충격을 전혀 없이 3단 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RPM을 높게 사용했죠.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일상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는 이제 1단, 2단에서의 기어 변속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또 이제 상황이 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좀 가속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악셀을 끝까지 밟으면 뭐 2단으로 바로 출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1단에서 이렇게 가속력이 붙는 타이밍을 뭐 좀 짧게 가져가거나, 뭐 이런 식의 로직으로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에서 이제 1단으로 가속을 거의 풀 가속에 가깝게 가속을 해 나가다가 2단으로 바꿀 때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 변속기에서는 느끼기 힘들죠. 이제 그런 식의 주행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에서도 1단으로 가속을 좀 RPM을 많이 사용을 한 다음에 많이 사용을 한 다음에 2단으로 바꿀 때 변속 충격을 과연 없앨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상황이 돼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의 여의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정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합류 도로인데 정체 상황에서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가 1단으로 다시 내려가거나 아니면 2단을 밀어놓고 속도를 천천히 붙여나가거나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 때, 그럴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RPM을 그다지 높게 쓰지 않는 한 2000rpm 정도 상황에서 클러치를 밟는데, 이제 밟는 타이밍이 이제 차가 가속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시점에 밟는 거죠. 그러니까 악셀링을 하면서 차가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악셀에서 가속력을 잃을 정도로 발을 확 떼버리지 않고 클러치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클러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이싱카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유격이 굉장히 거의 짧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냥 팍 이렇게 밟아버릴 수가 있도록 그 높이가 낮게 설정이 돼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양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격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수동 변속기 차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높이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높이 전체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한 2cm, 3cm 정도 밟는 거 가지고서는 클러치가 아직 끊어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완전히 먼저 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아버리면은 이미 차가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동력을 딱 끊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매끄러운 이제 가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걸로는 그래요. 지금 설명이 이게 과연 정확한 설명인가, 좀 부정확한 설명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이상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을 이제 다시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 자, 저단에서의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은 일단 그 전에 클러치는 무조건 밟을 때는 신속하게 한 번에 끝까지 꾹 밟아준다. 그러니까 약간 온오프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한 번에 그냥 끝까지 팍 밟아주시는 거예요. 클러치를 밟을 때는 이렇게 밟고, 뗄 때는 동력이 전달되는 시점부터는 좀 부드럽게 떼주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이제 그 저단에서의 변속 충격, 그 변속 충격이 클러치를 붙일 때 느껴지는 변속 충격이 아니라, 만약에 클러치를 밟는 동력을 끊어주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변속 충격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을 이제 관성이 차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느끼면서가 있겠죠. 느끼면서 차의 관성을 방해하지 않는 타이밍에 클러치를 밟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변속 충격을 없애기 위한, 저단에서 변속 충격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스포츠 주행에 들어가면 변속 충격을 없애기 위함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스포츠 주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변속하는 그 구간에서 들어가는 타임, 그러니까 최신의 스포츠카들은 다 이제 수동에서 자동으로 다 넘어갔죠. 변속기들이 듀얼 클러치나 이런 굉장히 사람이 변속하는 거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속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속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마저도 줄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1000분의 1초,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이제 그런 게 레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이라는 거에서도 우리가 차가 관성을 받고 이렇게 가속을 하고 있을 때 변속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버리면 우리가 고속에서는 이 각종 구동 계통에서 오는 저항 말고도 공기의 저항도 받게 되니까 엔진 동력이 끊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속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속하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 짧게 가져갈 때 클러치를 떼는 것도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근데 사실 클러치를 떼는 부분은 고단 기어에서는 그다지 좀 그렇게 뭐랄까 신중하게 떼지 않아도 변속 충격이 없어요. 왜냐면 차가 관성을 받아서 이미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이, 지금은 제가 기어를 5단까지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데, 4단, 3단 이렇게 이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이 느리고, 그 다음에 기어를 밀어넣는 타이밍도 필요 이상으로 느리다. 그러면은 가속력이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타이밍, 그러니까 차가 관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성을 받아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관성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속력을 방해하지 않는 타이밍에 클러치를 신속하게 밟아주는 것, 동력을 끊어주는 것, 이게 되게 스포츠한 주행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주행에서도 필요한 그런 이제 클러치를 밟는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동력을 끊어주는 테크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앞쪽에서 뭐 기회가 되면 기어를 다시 한번 낮췄다가 다시 올려볼 텐데, 지금 제가 이렇게 타코미터 캠도 찍고 있으니까 요거랑 같이 또 도로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항상 여기를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말해줬습니다. 다수 카메라가 있으니까 지금 4단이죠. 3단까지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3단에서 한 3000rpm 정도 주행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3500 이렇게 가속을 하고 있죠. 이때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이, 자,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가 가속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동시에 밟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둘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완전히 떼기 전에 클러치를 밟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게 유지가 돼야지 가속력을 잃지 않고 차가 계속 이렇게, 물론 이제 동력이 끊어질 때 듀얼 클러치나 이런 변속기들처럼 이렇게 붙일 수는 없지만, 당연히 웬만한 자동 변속기에 준하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주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러치를 밟는 거는 순식간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타코미터의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클러치를 다시 붙였을 때의 타코미터의 반응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히렌토를 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더블 클러치나 싱글 클러치 이렇게 레브 매칭을 해서 다시 동력을 붙여줄 때, 그럴 때 이 타코미터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게 매칭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이 타코미터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만약에 매칭량이 작다 그러면은 클러치가 붙는 순간에 RPM이 붕 떴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칭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RPM이 다시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바퀴 회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엔진이 그 미션에 붙는 순간 이렇게 RPM이 떴다가 다시 떨어지고, 근데 이 매칭이 이제 정확하게 되면은 RPM이 딱 붙는 순간에 약간 정지되는 느낌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한 500rpm, 1000rpm 뛰었다 그러면은 딱 띄운 상태에서 동력이 붙었다가 거기서 이제 악셀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이제 RPM이 올라가기도 할 거고 아니면은 뭐 다시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정지되는 느낌이죠. 자, 지금 제가 뭐 뭔가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RPM을 좀 높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이제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이제 문답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했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혼자서만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도로 상황이 내가 뭔가 이렇게 통제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은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뭔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 여기 각도에서 지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차량용 소화기를 하나 컵홀더에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 소화기가 컵홀더에 비해서는 크기가 좀 직경이 작은 편이라서 이렇게 잘 움직여요. 평소 때는 제가 이거를 이제 저쪽 도어 포켓 쪽에다가 꽂아 놓는데, 화물차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히렌토로 쭉쭉 감속을 하다가 2단에서는 이제 더블 클러치에다가 히렌토까지 더해서 이제 가속력을, 그러니까 차량의 토크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더블 클러치 히렌토를 이제 한동안 계속 의도적으로 좀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웬만큼 좀 자연스럽게 그런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좀 뭐 해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의 좀 뿌듯한 게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저단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이건 특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저단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1단에서 2단으로 바꿀 때 1, 2단 기어비 차이가 제일 크니까요. 그래서 1단에서 2단으로 바꿀 때 클러치를 밟는 순간에 만약에 변속 충격이 있다라고 하면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을 좀 바꿔보시라. 그리고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클러치를 빠르게 신속하게 팍 이렇게 밟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 클러치를 신속하게 밟는 것과 그 다음에 차량 움직임을
적용되는 이 관성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클러치를 밟는 그런 타이밍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몸으로 감각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 차가 지금 타이밍에 클러치를 밟았는데 약간 차가 가속되는 느낌이 끊어진다, 혹은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있는데 클러치를 밟은 느낌이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없게끔, 그러니까 가속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력이 깔끔하게 마치 이제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나 실 같은 걸 가위로 이렇게 끊듯이 탁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게 클러치를 밟았는지, 이제 그런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그런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데도, 수동 변속기를 가지고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1단에서 예를 들면은 RPM을 제가 이제 낮게만 계속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한 4,000? 자, 이 상황에서도 제가 지금 클러치를 밟을 때 동력이 끊어지면서의 변속 충격은 전혀 없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가속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를 만들어주면서 클러치를 밟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악셀을 먼저 다 뗀 다음에 클러치를 밟는 게 아니라, 악셀링을, 이게 이제 악셀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악셀링을 유지를 해버리면은 클러치를 밟는 순간에, 그러니까 엔진에 가해지던 차의 무게가 사라지는 거니까 부하가 덜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악셀에 가해지는 힘이 같다면은 RPM이 분명히 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힐앤토를 하거나 뭐 레버리징을 할 때 악셀을 이렇게 일반 주행하는 것보다 가볍게 밟더라도 이렇게 RPM이 올라가는 양이나 반응 속도가 더 빠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4단에서 가속을 하고 있을 때 가속력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 클러치를 밟을 땐 신속하게 밟고, 붙일 때는 약간 부드럽게 붙일 수도 있지만, 이가 이제 붙이는 과정마저도 약간의 변속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더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붙일 때도 확 떼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뭐 한 3단 이후부터는 클러치를, 그러니까 내 속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물론 이제 거기에 고려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한 60km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차는 관성이 충분히 붙어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차의 무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속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를 그냥 확 떼버려도 그다지 변속 충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은 쉽게 제가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단에서는 가속할 때나 감속할 때 둘 다 미션이나 엔진 쪽에 가해지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이 조작들을, 이 악셀 조작도 마찬가지지만 클러치 조작을 뭐 뗄 때 부드럽게 떼주는 거는 뭐 어디서 어떤 운전 같은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제가 굳이 뭐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밟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그다지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라든가 뭐 이렇게 실제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는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까지 없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수동 운전을 계속 하면서 느낀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영상 중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정확한 어떤 기계적인 이해도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서 이런 경우가 이런 상황에 맞는 거구나, 혹은 해보다가도 아닌가? 라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찾아가는데, 지금 현재 버전의 제 입장에서는 이게 운전을
뭐랄까 좀 깔끔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스무스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를 어떤 잠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성능을 모두 발휘하면서 빨리 주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제가 더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금 타코미터를 찍고 있는 그 카메라의 배터리가 다 됐네요. 자, 이번 영상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